안녕하세요. 예비 주민 대표단입니다. 반갑습니다. 현장 설명회에 참석하지 못하시는 주민 여러분을 위한 온라인 설명회를 제작하였습니다. 설명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선도지구 선정 이후의 전체 절차에 대한 설명. 둘째, 그 첫 단계로서 주민대표단 구성에 대한 설명입니다. 지난 2025년 우리 해운대 2구역이 선도지구로 선정되었고 부산광역시는 선도지구로서 성공적이고 모험적인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행정적 지원을 약속하였습니다. 이제 사업은 실질적으로 공식 출발선에 섰으며 오늘 이 자리가 주민 여러분과 함께하는 첫 번째 순서입니다. 노후 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 목적은 노후 계획도시를 광역적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지원함으로써 도시 기능을 향상시키고 정주 여건을 개선하며 미래 도시로의 전환을 도모하여 국민 생활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는 데 있습니다. 즉, 노후 계획 도시 정비는 단순한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을 넘어 국가적 필요성과 시대적 과제에 따라 추진되는 대규모 도시 전환 프로젝트입니다. 해운대 2구역 역시 주거 환경 개선과 더불어 신해운대역 일대 철도교통망 재편, 사이언스 파크로 53사단 부지 활용 가능성 등 광역적 도시 변화와 맞물려 부산 전체의 도시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이러한 정비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를 하나 꼽으라면 저는 속도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절차 법적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법이 정한 단계와 요건을 충실히 거쳐야 합니다. 원한다고 해서 단계를 건너뛰거나 단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민 여러분의 판단과 협력 그리고 의사결정의 속도에 따라 전체 사업 일정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점을 함께 공유드리면서 이제 선도지구 이후의 구체적인 절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선도지구 이후의 전체 절차입니다. 사업 절차는 크게 정비계획 단계, 사업 시행 단계, 관리처분 단계의 세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절차는 주로 정비계획 단계에 해당하며 이후 사업 시행 단계부터는 대체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절차가 적용됩니다. 정비계획 단계의 첫 번째 절차가 바로 주민대표단 구성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챕터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대표단이 구성되면 가장 먼저 사업 시행 방식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는 곧 사업 시행자를 정하는 것으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제19조에서 사업 시행자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선택 가능한 방식은 LH 방식, 조합 방식, 그리고 신탁 방식입니다. 주민대표단 구성 이후 LH 및 신탁사의 설명회를 개최하여 각 방식의 내용과 장단점을 주민 여러분께 직접 안내드릴 예정이며 이후 주민투표를 통해 하나의 방식을 결정하게 됩니다. 만약 LH 또는 특정 신탁사로 결정될 경우 특별정비계획 수립지침 제27조에 따라 해당 기관은 예비사업 시행자로 지정됩니다. 조합 방식이 결정될 경우 다음 단계는 특별정비계획 수립과 특별정비구역 지정입니다. 특별정비계획서와 관련도면 부속 서류를 작성한 후 주민 동의를 받아 부산광역시 지방위원회 심의를 거쳐 특별정비계획 결정 및 특별정비구역 지정이 이루어집니다. 특별정비계획 수립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부분의 토지 등 소유자 여러분께서 가장 관심을 가지시는 건축계획과 예상분담금 추산은 특별정비계획 수립 과정에서 검토됩니다. 해당 계획은 포괄적이거나 추정치이므로 이후 진행사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합 방식으로 특별정비구역이 지정되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조합 창립총회를 거쳐 조합 설립인가를 받게 되며 조합이 설립되면 시공사를 선정합니다. 사업 시행인가 단계에서는 특별정비계획 단계에서 검토한 건축계획을 다시 정밀하게 심의하여 수정 보완을 거쳐 최종 확정합니다. 분양신청과 관리처분 단계에 이르면 사업비와 수익이 보다 구체적으로 산정되어 각 조합원의 최종 분담금이 결정되며 그 후 이주와 철거, 준공과 입주를 거쳐 조합 청산 및 해산 절차로 사업이 마무리됩니다. 사업 시행 방식 결정 단계에서 LH 또는 신탁 방식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개정된 노특법에 따라 간소화 특례 절차가 적용되게 됩니다. 개정법 제26조에 의해서는 1. 노후 계획 도시 정비 사업의 명칭 2. 특별정비구역의 위치, 면적 등 개요 3. 토지 이용, 주택건설 및 기반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기본 방향 4.
그 밖에 특별정비구역의 지정 제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정하여 특별정비구역의 지정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여 특별정비계획 수립 전에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가능토록 했습니다. 또한 개정법 제16조에 의해서는 특별정비구역 지정에 동의하는 경우 사업시행자 지정에 동의하는 것으로 본다고 하여 사업시행의 특례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LH 또는 신탁 방식으로 특별정비구역이 지정되면 LH는 도정법에 따라 주민대표회의가 조직되고 신탁은 조합 방식의 총회 성격인 토지 등 소유자 전체회의를 통해 주요한 사항을 의결하게 됩니다. 조합 방식과 가장 큰 차이점은 특별정비계획과 사업시행계획을 통합 수립한다는 점입니다. 즉, 조합 방식에서는 특별정비구역 지정 시에 수립했던 특별정비계획을 이후에 수립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관리처분 단계 이후의 절차는 조합 방식과 대체로 유사합니다. 조합 방식, 신탁 방식, LH 공공 방식 모두 각각의 제도적 구조와 장단점을 가지고 있으며 어떤 방식이 더 낫다고 단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다만 각 방식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 토지 등 소유자 여러분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가치와 판단 기준에 따라 받아들이는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한 가지는 방식 그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내부의 단합과 방향성이라는 점입니다. 서로 반목하거나 갈등하지 않고 충분한 설명과 수기를 거쳐 다수의 의사로 결정된 방식이라면 모두가 그 결정을 존중하고 함께 나아가는 것이 사업의 속도와 성공을 좌우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다른 의견을 가지실 수는 있지만 최종적으로 주민 다수의 뜻으로 결정된 방식에 힘을 모아주시는 것이 우리 구역의 미래를 위해 가장 중요한 선택임을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대표단은 현행 노특법상에는 근거하지 않으며 행정규칙인 특별정비계획 수립지침 제27조에 근거합니다. 개정노특법 제18조에 의해서는 주민대표단의 구성과 승인에 대하여 법률에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개정노특법 제18조 2.3에서는 주민대표단의 기능을 법률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민대표단은 의결기관이 아니며 주민 전체의 뜻을 투표를 통해 모아 공식적으로 전달하는 무보수 봉사직입니다. 주민대표단의 운영기간은 주민대표단이 추인된 날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계법령 등에 따라 구성된 주민대표 조직이 구성되는 날까지입니다. 즉, 주민대표단은 연내 특별정비계획 수립을 목표로 하는 한시적인 조직입니다. 주민대표단의 구성 방식은 국토교통부의 해설에 따라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기존 재준위를 그대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단지별 대지지분 비율과 상가 등을 고려하여 안배하여 주민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주민대표단을 새롭게 구성하는 방식으로 토지 등 소유자를 입후보하여 최다 득표자 순으로 선정하는 방식입니다. 우리 해운대 2구역 예비주민대표단은 사업의 연속성과 신속성을 고려하여 기존 재준위 전환 방식을 제안드립니다. 전환 방식을 결정한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선도지구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함입니다. 부산광역시에서 행정적으로 지원하고 지방 첫 번째 선도지구인 우리 해운대 2구역의 속도감 있는 진행을 위해서는 전환 방식이 유리합니다. 두 번째, 사업 추진의 연속성 확보입니다. 기존 재준위 단계에서 업무를 진행하며 부산광역시 및 관계부서와 소통하여 협력관계를 구축하였고 4,694세대 토지 등 소유자분들에게 연락드릴 방법 확보 등에 있어 기존 재준위 전환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세 번째, 초기 단계의 혼란과 분쟁 최소화입니다. 초기 업무 체계 확보의 어려움과 대표단 내 의견 조율 과정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감안할 때 전환 방식이 유리합니다. 네 번째, 선거 비용과 선거 행정 부담 방지에 있습니다. 국토부에서는 기존 재준위가 선거 관리 업무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피선거권을 갖는 재준위가 선거 관리를 하거나 또는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구조적 모순점을 가집니다. 또한 선거 운영을 위한 선거 비용이 상당합니다. 투표를 위한 홍보지나 투표용지 인쇄에도 많은 비용이 소요되며 예비대표단 동의를 위한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전자투표 비용은 부가세를 포함하여 세대당 2,200원으로 약 1,000만 원의 선납금액이 발생합니다. 우리 해운대 2구역 예비주민대표단에서는 주민대표단이 각각 100만 원씩 주민대표단 회계로 차용하여 투명한 초기 사업 비용으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다섯 번째, 일기 신도시의 선례를 참고하였습니다. 다양한 현실적인 문제점들로 인하여 저희가 조사한 일기 신도시에서는 기존 재준위 전환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여섯 번째, 통합 재건축 특성상 세계단지의 협력관계 유지가 무엇보다 중요한 점입니다. 기존 재준위는 선도지구 동의 업무를 진행하면서 서로 간의 협력관계와 신뢰관계를 구축하였습니다. 기존 재준위 전환 방법으로 초기 사업의 성공적인 운영을 확보하겠습니다. 우리 해운대 2구역 예비주민대표단은 결격 사유와 해임 사유 및 해임 방법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총 22개 조항으로 구성된 엄격한 운영 규정을 만들고
주민대표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윤리 규정을 제정하여 이를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명하고 다짐했습니다. 해당 규정은 각 단지 관리사무소에 비치되어 있으며 언제든지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예비 주민 대표단의 전환에 대한 동의는 서면 및 전자투표 방식을 통해 진행합니다. 서면 동의는 2월 23일 월요일부터 대림 1차 아파트 문화센터와 두산 1차 아파트 경로당에서 진행합니다. 대림 1차, 두산 1차, LG아파트 주민 모두 대림 1차 문화센터와 두산 1차 관리동 1층 경로당에서 서면 동의하실 수 있습니다. LG아파트는 단지 내 사무실로 이용할 실내 공간이 열악하여 부득이 LG와 두산 경계에 있는 두산 1차 경로당에서 서면 동의를 진행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번에는 전자투표를 병행하니 현장 사무실 방문이 번거로우신 분들은 전자투표를 많이 이용해 주세요. 전자투표는 문자로 보내드린 바와 같습니다. 우리 해운대 2구역 예비대표단의 온라인 설명회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장 설명회는 더 자세한 내용 설명과 현장 질의 답변 시간을 진행하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